지금부터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저희들 진행되고 있는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10초는 남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멘트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매너 모드나 또는 무음 모드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금 현재 테이블당 충분한 이객거리를 두고 계시는데요. 안전하게 좀 떨어져서 마스크는 콧구멍 위까지 반디 좀 가리시고 개인의 방역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순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진행해야 되죠. 네.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시는 급히 오시다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사회를 맡기면 항상 갑자기 이런 애드립을 합니다. 양손을 여러분 들어서 귀 옆에다가 살짝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손. 또 그래서 항상 귀를 잡지 말고 귀 옆에 붙이시라고 흔들어 주세요. 스마일 핸드 롤링을 합니다. 지금부터 흔드시면서 옆자리에 계시면 눈을 좀 맞추는, 마스크는 안 보셔도 됩니다. 눈 맞추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가 인사를 주된 목적은 눈 맞춤이죠. 그래서 눈을 맞추면서 그분이 오늘 안녕하신지 편안하신지 재생에서 한몫하실 분인지 재생에서 곧 도태되실 분인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오신 분은 나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정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도시재생 정책 세미나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국민 의례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먼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벌떡 일어서 주셔서 앞쪽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원래 식스는 없는 건데요. 도시재생과 건축가 우리 지금 한 활동가분들의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가셨던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묵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순국선열 및 우리 재생활동가분들 중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묵념을 1초만 하겠습니다. 묵념! 대단히 죄송합니다. PCB 있는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상 애국가는 생활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리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로 오셨고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 중계에 오셔서 도시재생 한마당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저희들 도시회장 활동가 네트워크 이사장이신 우리 안정희 이사장님으로부터 개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희 이사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도시행 활동가 네트워크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안정입니다. 도시행 뉴딜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 5개 과제 중에 하나로 나오면서 저희가 4월 17일 날, 27일 날부터 해서 도시행 뉴딜 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좀 모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마을 만들기나 사익 정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도시계획이나 도시 재생 쪽에 대한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중심이었고요. 저희 활동 이후에 국토부가 5월 달에 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쪽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사직 정제나 공동체 기반의 재생 방안, 주민 참여 방안을 이제 정책을 제안했고 도시재생 기획단이 7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민간 대응으로서는 이제 저희를 포함한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움직였었고요. 7월 7일 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회나 어떤 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행정도 못한 도시행 뉴딜에 관련된 이제 저희가 전국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한 290명이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 오신 분들이 이제 광역이나 공공기관, 공사들, LH나 국토연구원, 주요 한 20, 30개 대학들에서 도시행 연구를 했던 분들이 왔었고 현재 시간이 지나서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행 센터장님이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18년에 그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을 인가받고요. 현재까지 왔는데 중앙으로부터 단 한 푼도 이제 지원이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지원 받으면 좋겠지만 지원을 받는 순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딜 사업을 도시행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건 비판하고 대신에 대안적 비판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고요. 오늘 법인 설립된 지는 이제 3년이만 넘어가고요. 저희가 활동한 거는 17년이니까 4년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139개 지자체를 제가 돌면서 행정센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위위원님들, 실무위원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의견을 종합해서 BH의 국토비서관님께 의견을 전달드렸고 권한이 우리가 고민하던 권한들이 일단 광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전국의 이제 활동가나 지원센터들에 계신 분들의 그 안정성, 일자리에 대한 어떤 양질의 그런 높은 어떤 쾌적하고 좀 적정한 근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의견들을 모아서 아마 내년 1월 달부터 진행이 될 거고 또 최근에 서울에서 도시행 정책을 가지고 막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은 정치적으로 도시행 이슈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의 도시행 정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님 그다음 현 정부까지 오면서 여야가 협력을 해왔던 유일한 정책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없었고요. 정치적 갈등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정책의 관점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지금 현 시장님하고 개발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이 도시행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제 지적을 하시지만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삭감 안 되신 건 들으셨죠? 허그 예산에 관련된 기금 관련된 것만 700억인가 얼마가 삭감됐고요. 원래 우리가 진행했던 예산은 여야 의원님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유일합니다. 현대 대한민국 역사상 4년 내내 예산이 그대로 올린 대로 통과된 데는 이 정책뿐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도시행 정책은 한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50년, 10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일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이게 도시행이 중단되는 거 아니냐, 축소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또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 정부의 이름으로 정책은 나가지만 기존에 거의 한 700개 되는 사업 선정 지역도 인정 사업하고 소규모 예비 사업까지 포함해서는 지속적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그 과정에서 정회원이 30명도 안 되는 저희 사단법인 활동가 네트워크가 움직였습니다. 대신에 회원은 30명 내외지만 저희의 네트워크는 20년,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100명, 200명씩 도와주시니까 진행을 해왔고
오늘 사실은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총회는 따로 열지만 3년이 됐기 때문에 정관상 이제 저는 오늘 이사장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임을 하더라도 저는 32살 때부터 지금 20년간 290명 주민들하고 20년째 한마을에서 주민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2011년도부터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산을 공동체를 만들고, 현재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민분들하고 1160억하고 290억의 자산화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그것도 1년만 정도 되면 만 22년이 되면 1차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마을활동가로 남아 있을 거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이 주제들은 현장을 돌다 보니까 기초행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행정과 센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근데 기초센터나 현장센터에 계신 분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초행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한다고. 중앙은 더 비판하고. 근데 중앙을 갔는데 중앙도 힘들어요. 똑같이 밤새고 주말 없이 일하고 야간에 하고 가족들하고 못 만나요. 세 개의 주체 모두가 다 힘드는데 똑같이 밤새고 똑같이 고생하고 빨리 여기서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주체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자기들 영역의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힘든 만큼, 센터가 힘든 만큼, 활동가가 힘든 만큼 행정도 힘들었고, 또 기초행정이 힘든 만큼 우리 활동가나 센터도 힘들었고 중앙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힘든 걸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서로 이해하는 정책, 사업, 그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이 이제 변경 논의가 될 거지만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직이나 이런 규정들에 대한 저희가 활동가 네트워크가 요구를 해서 15개 지자체는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서 가능하면 급여라든지 이런 근무 처우 개선이 찬반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또 협치 포럼 또 그다음에 3부 행사도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안정희 이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를 잘 본다는 것은 시간을 잘 커트하는 게 사회를 잘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앞쪽에서 발표하시는 분은 저 뒤쪽에 시계가 디지털 시계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시죠, 임 대표님? 시간 준수를 통해서 예측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소중한 의견, 고견들을 받아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 기조 발제를 해주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전국 활동가의 인식에 대해서 현재 활동가 네트워크에 감사로 계시는 임재현 청년 대표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 치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쯤은 앞쪽에 나오셔야 될 건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럼 마이크를 우리 임재현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 감사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요. 제가 조금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전국 활동가의 인식이라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전달 드릴 거고요. 일단 활동가 네트워크와 도시재생 협치 포럼이 전국 순회 정책 간담회와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목차는 처음으로 목적, 그다음에 전국 순회 정책 간담회 추진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결과 공유와 함께 마지막 결론과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했던 이유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5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 평가에 대한 부분과 또 신규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이 5년 계획의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런 도시재생 정책에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라는 고민들이 좀 필요했고요. 이 각 부문과 영역별 도시재생 참여 주체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와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고요.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은 어떻게 또 제안을 할까라는 부분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또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이 필요했고요.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간 사실 되게 바쁘게 다녔어요. 사실 저도 조금 참석을 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 이사장님이신 안정희 대표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거의 한 7권역 정도를 돌아다니셨고 그 사전에 또 2차에 걸쳐서 이 사전 간담회 진행했는데요. 이 서울권, 경기, 인천, 강원, 정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권까지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달 내에 소화하지 못할 속도로 열심히 하루 이틀마다 맨날 다니셔가지고 진행을 해왔고요. 그 내용들을 또 토대로 국회 정책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은 이 김영배 최고위원님과 함께 김영배 국회의원실에서 준비를 해서 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현안을 고민하고 같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전달드리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먼저 온라인 설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 대상은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 활동가, 전문가, 학회 나누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고요. 첫 번째 현황 진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12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거의 한 34일 한 달여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56개 기초지자체 그리고 64개 중간지원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 및 사업 현황 진단을 위한 기초조사였고요. 주요 질문으로는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4대 목표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활성화라는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4대 목표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 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조금 더 이 내용을 확대해서 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직접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요 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책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번 또 추가로 조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초 65곳, 광역 6곳, 중간지원 조직 58곳, 기타 여러 활동가 분들을 통해서 이 더 많은 분 458명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의견 수렴이 됐을 때 주로 나왔던 내용들이 이 도시재생 정책은 사업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폐기되기가 어려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은 내용으로 나왔었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뭔가 대면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전 도시재생 정책 간담회와 전국 순회 도시재생 정책 간담회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역시 여러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지난 5년간 행정관, 중간 조직 그리고 민간에서 각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었지만 여러 조직 간의 좀 소통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진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안타깝게도 이런 도시재생 영역에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이런 활동가들이나 전문가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유공 포상 같은 것들을 사실은 많이 주고 지역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선정 권한에 어떤 광역이 지금 많이 역할이 없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것들, 또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발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요, 12월 1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이 오시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현장에 50여 분 정도만 참석을 하셨었고요. 온라인으로 송출하면서 의견들을 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 내용으로는 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한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박진석 교수님, 경남대 박진석 교수님께서는 영국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상의 단계를 지나서 민간 자본들이 공동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보급하고 또 지자체 역시도 필요한 요소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제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주셨고요. 지역 특화 발전에 활용한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 기반 산업 구조에 대한 개편, 또 도시혁신통합지원센터의 신설 같은
융복합적 도시재생 구조와 도시체계의 전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역설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면요. 이 도시재생 뉴딜의 4대 정책 목표에 대해서 이 기본 목표에 부합하냐라는 질문들이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은 부합한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아무래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좀 개선이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 역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이 절차 간소화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하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재작년 12월과 또 작년 6월에 특별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좀 간소화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 왔고요. 또 이제 사업의 5개 사업 유형 구분이 타당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상 어떤 지금 현재의 5가지 유형도 여러 가지 고민과 합의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우동살, 그다음에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리형 등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성보다는 중복된 형태로 많이 추진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연차별로 추진계획 당초 계획처럼 잘 이행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요.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움 때문에 진행이 잘 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하다. 그리고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좀 어렵다. 행정 역량이나 인원이 부족한 것들이 좀 고민이다. 그리고 조성 비용 증가, 센터의 역량과 인원 부족이 좀 어렵다. 뭐 이런 등의 의견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종료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업 종료 후 거점 시설을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리고 주민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지만 그 조직들이 지속 가능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 센터 유지와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정성이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 주체별 역할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이런 중앙정부는 여전히 성과 유지의 사업관리 개선, 그리고 타 부처 간 관계나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광역지자체가 역할이 좀 없다,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역할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의견 자체가 사실 기초지자체나 센터 중심의 설문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의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 실행에 담당하는 기초지자체 및 센터에서는 이 중앙이 어느 정도 역할이 좀 축소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광역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이런 참여 주체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주로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갔다 와서 뭐 여러 가지 대면에서 나온 얘기들은 이걸 뭐 데이터화해서 정리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의견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현장에서 행정 전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들 업무 난이도가 과중하고 어려운데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다음에 뭐 좀 아쉬운 부분은 중간 지원 조직인 현장 지원 센터의 역할이 미흡한 거 아니냐. 뭐 갈등 조정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뭐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 모니터링이나 정책 연구를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정책 취지와는 달리 이 하드웨어 추진 실적 등의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이 아쉽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고요. 센터나 활동가 역시도 아까 앞서 나온 뭐 광역 중간 지원 조직이 너무 역할이 없는 것 같다. 또 역량 강화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중단되거나 혹시 축소되지는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기초 행정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 센터의 역할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과 또 대책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이 사업체에 대한 갈등,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게 최종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토부에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을 주셨는데요. 이 현황은 여태까지 잘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약 456곳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중에 거의 한 86%, 90% 가까이가 이 기초지자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평균 10조 원의 공공부문 투자도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성과를 바라보시면 생활 SOC, 이 공연 주차장과 공원 등을 포함해서 한 1,202개 정도를 확충했다고 하고요. 구도심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와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뭐 도시재생 예비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지역 주민 경험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청년 인턴과 또 도시재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기선전등 뉴딜 사업이 이제 22년부터 24년까지 약 3년간 연평균 100곳 이상 완료될 예정인데요. 이 뉴딜 완료 사업 증가와 공공재원 및 민간 투자 확대로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로 이 가시적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이 된 5년의 기간 동안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 민간 기관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고요,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는데 이 각 조직 간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게 고민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이 정책적 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별 지원 수단을 차별화하고 이 도시재생 뉴딜 추진 성과의 제고, 그리고 체감도의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뉴딜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명, 그리고 기추진 사업의 성과와 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 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 단계별로 연속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퍼즐 맞추는 걸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10개 정도 퍼즐 맞추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막 500개, 1000개 맞추잖아요. 근데 맞추다 보면 포기하고 싶어요. 어렵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그런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뢰와 소통,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이 사회적 자본을 쌓아가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 활동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서로가 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처 인지가 안 되셨던 내용들은 유인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저희들 이제 너무 현장에 있는 소리를 담아서 우리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공유한 내용들을 조금은 형식을 갖추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 계시는 분들은 한 1분 정도만 좀 대기를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스태프진 분들은 다음에 여기 토론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권, 경남권, 전남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에 이런 토론 문화는 제가 처음 봅니다. 우리 네, 그렇죠.
자, 다음은 우리 경남 패널로 우리 있죠? 우리 경남 함남군의 재생지원센터장을 갖고 있는 손재현 활동가 네트워크의 경남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야, 역시 학습 효과가 좀 있는지 팬클럽을 좀 모시고 왔는지 역시 아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는 아주 카메라로 고해상도의 고화질의 카메라로 여러분의 뒷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고 패널 분과 우리 자장선의 앞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도권의 강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황종대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왠지 좀 전보다 박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 2잔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황종대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차량 이동으로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요. 전남 여수시에서 통영을 뒷발로 차고 앞발로 걸어오신 사회적경제마을협동조합지원센터장의 김태현 사단법인 상천남원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열심히 말씀을 기조 발표를 주셨던 우리 임재현 대표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역시 제 발입니다. 제 역할은 이제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마이크를 우리 자장이신 한동훈 위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저 앞쪽에 있는 시계는 앞에 계시는 분이 참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는데 시간 준수할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회를 맡아주신 경상북도 문경시의 박정호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제6회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사단법인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도시재생 정책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일부에서 임재현 감사님이 실질적인 도시재생 현장에 계시는 분들, 행정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일부에서 같이 얘기 나눌 내용은 중간 지원 조직의 이제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는 우선 지역적으로 경남 그리고 호남 그리고 경기도 진역 그래서 우수한 그리고 능력이 있는 이 토론자들을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가의 위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특별한 위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은 위상보다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토론을 통해서도 좀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정책 간담회나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대개가 다 어떤 민원성, 불평, 불만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개선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 험난한 정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힘을 모을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함께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의 이제 토론자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먼저 두 분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있고 한 분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자체가 도시재생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라든지 마을 공동체 그리고 풀뿌리 공동체 좀 나아가서는 주민자치까지 모두 총괄하는 영역 속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사업에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어떤 애로사항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흡했다 이런 걸 좀 더 잘한 부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경남의 함양도시재생센터장님 손재현 센터장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남 함양의 도시재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손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 오랜만에 여기 청주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시민사회단체에 복무를 할 때 청주의 직지참기 운동본부 초창기 때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 단체로서 좀 활동을 하다가 또 새롭게 이렇게 변모하고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채우는 공간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이 청주의 담배 연주 창이 이렇게 변했던 공간들 속에서 자리하게 돼서 너무 보람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일부 사회 보셨던 우리 박종원 센터장님 맛있는 음식 중에 최근에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저는 뭐 커피는 아니고요. 문경사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자장을 맡으신 우리 한동훈 센터장님 평상시에 굉장히 좀 존경하신 분이고 패친인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동력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새롭고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을 거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지난 4년 5년 동안 도시재생 활동가를 위해서 도시재생에 복무하고 헌신하신 사람들의 이제 총알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진행해 오신 우리 안정희 대표님 그리고 임재 대표님 그 모두 발제들 속에서 얼마 전에 갔던 BH에 대한 논의들 포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요약 정리가 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한동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셨던 내용들 중에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남도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뭐 어려운 화두지만은 그 인구 소멸의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선 화두를 두 가지를 던져놓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 도시재생 유대리 사업이 지금 이제 모두 말씀처럼 신청했던 지자체 86% 456곳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활동가들의 어떤 삶의 공간이고 삶의 보람의 창구일 수밖에 없는 중간 지원 조직인 센터가 광역부터 해서 기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데이터상으로 잡혀 있는 건 499개 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우선 이제 화두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고 2006년도에 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인류학자이신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야기했던 인구 소멸 지구 중에 소멸이 될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수방하고 정책을 만들고 뒷받침하는 입법 전체에서 3년 전에 데이터를 취합해서 발표할 정도라면 그 암울한 시대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변해왔다. 도시재생 사업을 떠나서 마을 가꾸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 지역에서 헌신하셨던 시민사회 운동에 복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 사업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조차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현실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경제의 삶들 속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전망들을 하나 우선 좀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정책은 한순간에 이렇게 점핑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디 가도 계속 진일보한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물량적인 평가들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가셨던 선배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사업들 현장 속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쯤에는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됨의 철학들이 녹여나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한 3분, 4분 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도시재생 사업은 2006년, 2005년 초기에서 이렇게 이론적 베이스를 시작할 때 좀 느낌을 가졌고 현장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 도시재생 사업을 복무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총괄 코디네이터가 센터장의 활동가가 아닌가. 저는 단연코 활동가여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현장 속에서 사업들에 대한 호흡을 하지 않고 떨어져 있더라도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문제를 떠나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우리 코디네이터들, 활동가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단계에 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흘러가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총괄 코디를 맡고 겪어보는 뭐 지방자치단체는 몇 곳이 없지만은 함양이 참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참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모범적으로 한다는 말들은 군의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신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일정 정도. 그러나 가끔씩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는 사실 좀 지나고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들 함양에서 제일 처음 이제 이 사업들 지나셨던 분들도 참 많죠.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료로 좀 대신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찾아 들어오는 공무원, 본인이 그 행정 담당한테 인사조직 담당한테 꼭 이 일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혁신적 공무원이 있다는 가치, 그리고 지역에서 이 사업들을 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2006년도부터 겪어오는 단어지만은 근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분들, 그 마을을 지켰던 공동체 사람들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터줏대감들이 어르신들이 7, 8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저보고 도시 재활센터장 뭐 재활병원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거기서 물리적인 재생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람으로서 재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간혹씩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혁신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오시는, 아니면 이 사업에 복무하고자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시면은 만날 때마다 저는 이제 뭐 에너지가 좀 쏟아요. 그러니까 텐션이 업되는 그런 느낌들 참 많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속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새로운 용어가 아닌 과거에 있었던 용어를 쓰시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근데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 하고 싶구나. 그런데 제일 감동스러웠던 말들은 그래요. 일제가 만들어 놓고 이전에 이제 군부 정권, 왕정 정권 시대에 만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어르신들 중에는 세금을 바치러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저희들 코디들하고 항상 이야기를 드릴 때는 저조차 100%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은 하지만은 공공적 재원을 가지고 우리 활동가들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함양의 이제 몇몇 코디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지만은 참 아파요. 현실은 참 아픕니다. 아픈데 법적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물량적 성과는 굉장히 발전했지만은 사람에 대한 가치의 존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시간 10분 시간에 근무를 하면 일방적인 관례에서는 보통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에랑 근무를 한 번도 못 해봐서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저희들 코디 선생님들은 1시간만 딱 올리세요. 그런 거 봤을 때 기본됨에, 사람의 기본됨에 체력이 있다는 그 현실 속에서 센터 속에서 활동가들의 공간들을 어떻게 좀 채워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에서 부닥치는 사례들 중에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거론하는 그렇지만은 주민협의회 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새벽에 6시 반에. 센터장이 돈 벌어 뭐 하려고 왔냐고. 그분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경상남도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느끼는 현장에 있는 코디네이터, 그리고 센터의 구조에 따라 틀리겠지만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 간의 갈등들이 우리가 복무하기 참 힘든 첫 번째 구조적인 좀 아쉬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현장에서 뭐 비상금이나 뭐 활동수당이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돈 보고 이 사업들 한다 그런 것은 전국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겠지만은 청와대는 과정에 중심이 있으니까 돈 보고 이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활동가 몇 분 계실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현장의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의 그룹핑을 하고 활동가를 삶을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의 센터가 현장의 주민들하고 만날 때 심지어 뭐 인간적인 이하의 말씀도 듣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진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중간 지원 조직은 스펀지이기 때문에 행정과 주민들 사이에 과교역하는 조직이다. 저는 이게 누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게는 호로시 아픔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 짧은 시간에 물리적 성과를 만들기 때문에 유형별로 틀지만 3년, 5년짜리 사업들 속에서 역량을 강화할 시스템보다 사업 현장에 투입되는 구조적 모순. 그리고 참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좀 취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최소한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협치 포럼이라는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총괄시킬 수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고 현장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취합하는 그 열정, 이 현실이 없으면 과연 이게 만들어질까요? 그런데
이직률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지역에서 저희들도 함양도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함양에서 같이 복무했던 우리 사무국장 활동가 이런 분들이 1년 반 2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조건이 힘들어서 떠나갑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과연 혼자서 부닥치는 벽일까, 혼자서 느끼는 감정일까?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데이터에서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사업 실행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은 총괄적으로 다 담겼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신 분들이 좀 안 지치게 동력자라는 존재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정한 건 좀 채워주고, 그리고 좀 합리적인 사례,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힘이 되는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앞으로 걸어올 후배들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들이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첫 번째 토론에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눈빛을 우리 안정희 대표님이 계속 주셔가지고 마이크를 일차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함양의 센터장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을 더 드려도 뭐 끝없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전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구조적인 이런 측면들보다 어떤 사람의 가치,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신 분들이 뭐 급여에 대한 어떤 근무 여건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접, 사람의 가치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쓰고 버려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도 협치 포럼하고 같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어떤 일자리 안정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제 경기도요 항종대 광명시 센터장님 또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같이 나누어 주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에서 온 황종대 센터장입니다. 앞에 손재현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예. 좀, 부담은 좀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사실 서울 도시계획을 하면서 끝단에다 이제 그 서울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과천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도 일부 그렇고, 그다음에 의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리도 그렇고, 서울을 둘러싼 지역들이 이런 이제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그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도시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울시 센터, 뭐 부산 센터,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제 큰 도시의 센터에 계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도시 재생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저희는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이제 서울이나 이제 이 수도권 대도시의 개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갈등의 이제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제 또 주민과 공무원 간의 갈등, 또 이제 또 외부 기관과의 갈등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활동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많이 좀 그 가치,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가치, 활동가들의 어떤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폄하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지역에서는 활동가 없이 도시 재생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들 이제 1년 첫 해에는 잘 모르지만 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은 지역의 주민분들은 지역의 활동가들을 찾아가지 공무원을 찾아가지 않아요. 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와 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을 찾아가지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도시재생 활동가가 그러니까 이전의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딱딱하고 물리적인 사업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따뜻한 사업인가 이 이야기를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이전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의 대상이었고 여기가 개선의 대상이었고 어떤 바뀌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치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지역이 돌보아야 하고 같이 여기를 살려야 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가의 중요성, 활동가의 지금까지 4년간의 역할 그리고 이 성과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지역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왜 도시재생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이 역할을 지역 주민들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그 센터장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광명시의 도시재생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롭다, 힘들다. 어떤 우리가 이제 행정은 행정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이런 갈등들이 막 나올 때 사실은 저 역시 이 네트워크, 또 협치 포럼 이런 어떤 우리 간의 어떤 그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단지 이제 센터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이름 이제 이름 하나로 같이 이제 많이 위로를 받고 또 돌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역을 돌봐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저희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네트워크가 우리를 돌봐주기도 하고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돌봐줘야겠죠. 이것이 그 도시재생 활동가의 중요성이고 센터가 왜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5년이 다가오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도시재생을 어떻게 뭐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은 불가역적인 것 같아요. 시대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도시재생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4년 동안에 우리가 비판을 받는 지점들 혹은 우리가 어려운 지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지역에 맞는 그 촘촘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도시재생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에 필요한 것은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4년 동안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은 우리 지역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지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검증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지역에 맞는 그 컨텐츠들을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은 그 조직을 우리가 어떻게 조직화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저는 도시재생이 뭐 지금 앞으로 지속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크게 이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실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대 센터장님은 이 4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지금 저희 도시재생 한마당도 6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5년인데 벌써 6회차 한마당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금 한 4년 차, 적게도 4년 차 이상씩은 지금 다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득과 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득 그리고 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 못하는 미흡한 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이 활동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활동가의 가치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라는 것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센터에서 노력과 헌신을 했다. 그 결과로서 사실을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사업 열심히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됐든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갖고 있는 한계점, 어려운 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센터 광명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지역 조직에서는 지역마다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모듈화된 표준화된 그런 가이드라인만 자꾸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 보완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거로 저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수에서 오신 김태현 이제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부탁드릴 텐데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 재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주민협의체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기존에 활동했던 마을 공동체들, 그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작은 소그룹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도시재생보다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수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 측면에서 가졌던 어떤 고충이나 아니면 좀 더 이런 것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를 이제 초대받았을 때 다들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 도시재생 센터장님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회적경제센터장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면서 제가 활동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보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가능성 또는 성공 또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연계해야 될 거냐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경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회적 경제하고 도시재생은 앞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 키워드의 중심은 협동이라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우리 그 앞에 말씀해 주실 때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4대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네 번째가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이라는 측면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의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가치가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맥락이 맞닿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 사업에서 어찌됐든 하드웨어 측면에 다양한 앵커 시설들, SOC를 확충하는 효과들이 높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컨텐츠를 채워야 하는 측면은 사회적 경제가 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지속 가능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기에는 또 공동체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는 국토부나 도시재생 사업안에서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CRC를 육성하고 있고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육성 정책들을 가지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시키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마을 기업의 활동 그리고 개별 사회적 기업의 활동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지 또는 넓게는 지역사회, 전남,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런 활동들 자체가 또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을 또 활성화시키는 효과들을 연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제가 이제 여수 센터를 맡게 된 거는 올해 2월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전남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활동들 안에서 여수의 도시재생들을 보고 또는 이제 전남의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지들을 살펴봤었는데 실제 여수에 가면서 좀 고민했던 것들은 그건 것 같아요. 기초로 들어가면서 실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 조직의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도시재생을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의 이런 기업 육성,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이 거점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였고 그랬을 때 이제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이 거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좀 모으는 활동들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여수에 오기 전에 도시재생 사업지 여수의 한려지구 사업지에서 그 앵커 시설 하나를 1층은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 2층은 사회적 경제 센터 사무실로 설계를 해주셔서 올해 10월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 공간으로. 그래서 도시재생 쪽에서는 본인들 건물을 왜 사경이 와서 이용하느냐라는 측면의 말씀들도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공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려지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주민들하고의 다양한 사업들을 실현해 가야 되는 과제가 한편에는 저희한테 있고요. 그리고 사례로 이제 오동동 협동조합, 광림 셋들,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충무 셋들 협동조합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사례를 만들기까지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이제 그간의 과정들을 이제 저희가 들어갔으니 사경센터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들을 공유하는 가운데 이 기업들을 실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사경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도 사경센터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이런 거를 받고 투입되지는 않았거든요. 도시재생 영역에서 또 활동가라고 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종사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저희가 여수 사경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강사,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을 했고 수강생을 모았는데 여수 도시재생 센터 그리고 활동가라고 하시는 분들 7분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이제 배움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들은 정말 작은 예지만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는 일반 시민들 영으로 설계를 했으니 양 센터가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은 내년에 별도로
좀 수립을 해서 그 교육계획 안에서 우리의 역량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그런 통합교육 체계들을 여수에서는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여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반 시민 그리고 전문가 양성 과정이 도시재생 대학 전문가 과정, 총괄 코디네이터 과정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거를 참여하기까지가 문턱도 높고 기회도 잦지 않고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한려지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맞는 특화 모델들 물론 소재나 아이템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상황과 센터 그리고 행정의 수준들을 고려해서 이런 특화 모델들을 좀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거 요런 이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비전과 협력의 체계들을 좀 더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아마 자주 서로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이런 활동들도 뒷받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고민했던 내용 공유 드렸습니다. 예, 김태현 여수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나온 얘기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사회적 경제하고 사실은 떼어낼 수가 없고 두 개 다 사실은 공동체 기반이에요. 공동체 기반인데 지역마다 그 공동체의 어떤 짜임새나 공동체의 활동들이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저희도 다 좀 애로사항을 갖고 조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주제가 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위상과 역할이거든요. 위상보다는 역할을 갖다가 더 많이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스럽지만 저도 그렇게 큰 능력이 없지만 제가 중간지원 조직들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은 중간지원 조직에 계시는 총괄 코디님, 사무국장이 될 수도 있고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 그리고 활동가라고 하시는 코디네이터들 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교육을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토부나 LH에서 하는 그런 역량 강화 교육, 코디네이터 교육 사실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죄송스럽지만 LH에서는 총괄 코디 교육 그건 진짜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랑 가장 밀접하게 좀 연결돼 있는 게 사실 마을관리협동조합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을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처음에 받아가지고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진흥원이랑 무지하게 부닥쳤어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동조합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낮았는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좀 막 만들고 있어요. 막 만들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좀 유사한 사례들도 있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만드는 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그 만들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주민들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원 별로 없다고 지원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마을기업으로다. 마을기업의 형태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하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오히려 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보다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공간을 위탁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민 자산화거든요. 공동체 자산화가 돼 있어야지 사실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 언급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중간 지원 조직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더 절실하게 절박하게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세 분의 지정 토론자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플로어에서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아니면 뭐 가능한 한 시간 되는 대로 좀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크게 이게 손을 들어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도시행 지원 센터 안에서의 센터장과 총괄코디 활동가분들이 어떤 역할과 위상을 갖고 있냐가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토론자분들께서도 고민하셨겠지만 사실은 약간 좀 어긋난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서 뭐냐면 이거는 도시행 센터만이 아니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사직경제 지원센터, 문화센터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거는 그 경험이나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는 광역이나 기초 계셨기 때문에 이게 도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발제로 나올 수 있는데 좀 아쉬웠던 거 열심히 해주셨는데 주제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약간 좀 들어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는 현장을 갔더니 저희가 다 익명 처리하잖아요.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행정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의외로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행정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들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이 뭐 구성원들이 좀 대외적으로 이러이러한 좀 이익이나 권한을 달라고 의견을 내주는 거를 지금 요청했던 건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놓고 어떤 지역에선 센터 없애라고 그냥 뭐 광역센터 없애라고 기초센터에서 얘기하시고 현 뉴딜 사업 끝나면은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현실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하세요. 야간 수당 없는 데도 있고요. 주 몇 시간 해가지고 150만 원, 160만 원 주면서 정말 악질 기업주처럼 또 하는 지역들도 있고 고용 불안정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센터장님 김태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마을 사격이 다 떠나서 역량 강화가 문제였는데 그 이거를 갖다가 저 전국 마을 만들기 센터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창기 이제 센터에서 역량 강화를 전부 시켰거든요. 근데 도생 지원센터 협의회인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량이 되고 돈도 있고 인원도 있는데 전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국 도생 지원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활동원 네트워크 통해서 할 건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오신 분들이 원하시면은 그쪽에서 화면을 꺼주시고 뒷모습만 나오면 발언을 저희가 익명 처리하니까는 발언을 편하게들 하시더라고요. 욕설만 안 하시면 정말 이게 제가 보니까 한 30% 지역은 굉장히 보수를 잘 줘요. 근데 똑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50%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겁을 내셔서 고민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한 가지 처음으로 하면은 내년에 도생 저희 활동권 네트워크가 했던 것처럼 뭐 사람을 자격을 주는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4대 보험 적용 못 받아가지고 5년 10년 일하던 활동가들이 그 센터 들어갈 때 경력 인정 못 받아서 뭐 1년짜리 이렇게 코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국토부다 차원에서 인증 제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건 아니고 어떤 단체 이렇게 활동한 게 약간 단체랑 검증이 이제 뭐 객관적으로 되면 그분이 5년 이상 근무해서 등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표시를 드리면 그분이 4대 보험을 못 받더라도 어느 센터나 뭐 공무원이나 어딜 들어가실 때는 인정받게끔 하는 제도가 그 예산하고 확보는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시면 좋겠다. 토론자분들도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아니 마이크를 뺐어야 돼. 마이크는 사고가 한 5분이야. 손을 부쩍 들고 우리 자장한테. 아니야, 추가적으로 프로에서 좀 얘기를 더 듣고 그리고 토론을 계속하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다 자꾸 눈이 마주치면 주저없이 마이크를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안 편안하게 되죠, 좀 그죠?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박강수 코디님, 예. 이름에 이제 들을 때 명부가 다른 지역의 명부로 돼 있더라고. 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도시재원센터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그 농림부에서 하는 농촌마을 사업을 한 제가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도시재생 왔는데 항상 제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왜 국토부나 LH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항상 가운데 끼인 저희 센터에 관계된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앞전에 제가 그 경북에 살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이 이게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센터에서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좀 이렇게 별로 없지 않나. 그래서 단적 예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일을 진행하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해서 국토부에 전화하니까 LH에 전화하세요. LH 전화하니까 그거는 지자체에 자율권 줬기 때문에 지자체 감사팀이나 회계팀에 전에 물어보세요. 그거 또 우리 시에 물어보면은 그거는 그 관련 부처 중앙부처에 문의해 보세요. 그럼 결국은 그 판단을 제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가 한다고 해서 과연 제가 어떤 그게 이제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역시도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저한테 큰 파워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앞에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저한테 약간 적대적으로 하는 거 저희가 좀 신분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이라 보니까 소속은 등록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은 완전한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가운데인데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 너가 모든 이런 사업을 할 때 너무 관주도를 한다. 쉽게 말해서 저희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 주민들이 이해하시기를 너희는 항상 너가 관주도로 공무원 너희들 하는 대로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반대로 저희가 이제 재생 담당 그 과에 가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어떤 마인드를 공직자 마인드로 일해야 되지 너무 주민 유지에 어떤 또 그걸 차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의 어떤 의견이라는 거는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 중간 지원제도다 보니까 진짜 중간인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저희들 쪽에서 맨파워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지. 아까 이직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좀 더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이 이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 관련이라는 어떤 직업이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이게 보람이 느껴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재생을 바꿔간다는 어떤 그걸 가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이 포럼에 가장 취지를 제일 잘 살리신 분이 참고로 구미 맞죠? 코디네이터 박강수 코디네이터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는 다른 쪽에도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되나요? 듣고 그냥 얘기 나눠요. 한 번만 더 들을까요? 네, 한 번 정도만. 손 많이 드시면 다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됐죠? 한번 봅시다. 함량이랍니다. 함량이 우리 한상현 코디네이터맨.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함양에서 온 한상현 코디네이터입니다. 금방 얘기해 주신 분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한 저희가 딱 중간이 아니라 그냥 가끔 일을 하다 보면 욕바지인가 혹은 바리게이터인가 행정을 위한 바리게이터 정도라고밖에 생각이 딱 안 드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은 고용은 불안정한데 하는 일은 행정 묵지 않은 일들을 다 쳐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주민분들은 저희를 행정이라 생각하고 행정은 또 저희를 주민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딱 저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배우고자 하신 국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또 혹은 임금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배울만 하면 다들 떠나버리시니까 이게 교육도 안 되고 가운데 입장에서 배울만 하면은 또 힘들어서 또 떠나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입장이 저희 이제 실질적인 그게 딱 정해졌으면 참 좋지 않을까. 똑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미래가 밝으려면 저희 중간 조직이 아니라 정확하게 입장이 좀 세워져 있지 않아야 될까.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접하는 이해를 알겠죠.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자장쌤하고 우리 임지연 발제자님께서는 똑띠 적으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가장 뒤에 가장 큰 형님 같은데. 늦게 와서 오면서 계속 온라인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얘기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요. 아마도 발제자들이나 지정 토론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센터 간 역할에 대한 이제 광역지자체, 광역센터의 역할들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광역지자 센터가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들을 뭐 매년 교육들을 또 하고 있고 교류 모임들도 만드는데요. 매번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교육들, 기초교육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광역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광역의 코디들도 역시 매한가지로 계속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광역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교육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고, 광역이던 총괄 코디 교육에도 강의도 가고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지극히 원론적인 인문교육 수준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 부분에서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만 좀 확보해 주십시오. 제발. 처음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자리는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교육의 필요성들을 계속 피로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장마다 코디들의 처우들 대단히 많이 다른 상황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지역에 같이 일하는 코디들이 엄청 처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행정으로부터 그냥 우리 매번 바람막이만 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중인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 그나마 전체에서 중간은 되는 상황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생각에 비해도 안 되는 정도의 활동비들을 지원받으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행정에서도 뭔가 역할을 못하고 주민들한테 연관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프로에서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주셨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은 일부분 되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초기에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저 기준은 최소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행정에 대한 교육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요. 계장급, 과장급 교육 안 되면 허당입니다. 아무리 뭐 주무관들하고 이야기 잘 되면 뭐합니까? 그걸 가서 의회에 가서 설득하지 못하고 집행부 설득 못하는데요. 제발 계장, 과장들 교육들 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태백에서 오신 우리 건땡땡 센터장님이십니다. 뒤에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2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 얘기는 요만큼만 듣고 우리 다시 마이크는 우리
진행자분은 넘기겠습니다. 예. 프로에서 좋은 의견들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손주현 센터장님,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부 틀린 이야기 아니고 저는 맞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 초기 서두에 제가 이제 첫 번째 토론회라서 좀 감성적인 접근을 좀 해드렸고요. 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우리가 도시행 사업이 유딜에만 평가를 하느냐, 4년 5년 동안 기간에 한정짓느냐, 첫 번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도시행 특별법 만들기 이전부터 TBCR부터 진행해왔던 과정들 속에서 헌신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사람 됨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2개월, 3개월 들어오면서 이제 사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코디가 느껴야 될 갈등들 참 많습니다. 많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실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토부의 속도전, 뭐 늘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그 속도전도 사람들 속에서 지금 하는 것들 중에 저희들 함양은 좀 새로운 가치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 지원 조직에서 최저임금은 아니지만은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서 복무를 하시는 분이 현장에 담당을 나갈 때는 항상 행정들하고 같이 대동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아까 전에 마지막 플로에서 말씀하셨던 센터의 말씀처럼 뭐 중간 이상은 된다라는 좀 자조 아닌 자조를 좀 갖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그 고민의 기준들을 또 역설적으로 이제 제도 개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급여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존재하고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성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서는 문제고요. 우리 스스로 또 그런 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은 늘 하는 얘기들 속에서 이 사업 현장에서 TBC부터 같이 했던 분들조차도 코디들하고 활동가들하고 만나는 그 현장 자리에서 디프리저에 가면은 선두지역 사업들 중에 아니면 기존에 선정된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너 다 잘려 이렇게 몰상식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다. 근데 지속 가능성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에서 또 나서는 것들이 뭐냐, 전당간이라는 제도를 좀 지정했던 건 국토부의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떨어지고 경남만 사례를 보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이 공모로 우선적인 목적들, 정량적 평가 속에서 목적이 되다 보니까 끝나버리면 담당 공무원을 의식적으로 그분이 그만두거나, 뭐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사이에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이 6번 바뀌었어요. 소통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도적 시스템에서 보완해 주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사업 속에서 가치란 것은 총괄시켜서 저는 현장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플레이어로서 이제 느꼈던 감정에서 좀 발전적 전망 이런 것들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정책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인 고민과 현장 속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어떤 장이든지 간에 전문가는 현장에서 복무하시는 사람이고 지역의 주민이다. 그리고 역량 강화 말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 역량 강화 총화 주체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안 대표님 우리 전세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세님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 내용들 이런 거 저는 차지해 놓고 나서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됐던 사업들 저희들은 함양구는 창원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거버넌스 사업비란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와 협치해서 토론회장을 만들 때 각지 N분의 1 분담 없이 과연 이것들이 소통이 되고 통용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가 네트워크나 협치 포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하셨지만은 살아있는 목소리를 좀 들릴 수 있는 역량 강화 이런 시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 조직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언 하나 하고요. 가이드라인에 도시대장정 몇 번 했나? 지금 장난칩니까? 이런 것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주민들 이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과연 참여형 주민 공모 사업들을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 거버넌스가 협약을 위한 명목상에 이름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런 거 검증 다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전 3, 4년 전에 창원에서 제가 총괄 코디할 때 느꼈던 슬픈 현실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짰습니다. 그 어떻게 주민들하고 짰는데 심사로 들으셨던 분이 광역의 심사권을 줬던 것은 자치분권적 차원에서 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주셨던 모 분이 이거 왜 도시재생하는데 사회 경제조직이 왜 필요해? 감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끝까지 우기셔가지고. 근데 그분은 지금은 도시재생센터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서로 소통이 좀 짧았다. 성과 중심의 페이퍼 중심의 내용을 봤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구조적인 총화와 결집력 이런 것들을 버전업 시킬
때가 되었다. 전선협의 문제는 넘어서서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가 뭐 그런 차원에서 역량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정 토론자들이 얘기가 끝나고 플로어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정희 이사장님이 중간 지원자직의 어떤 실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네요. 우리 황종대 광명센터장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처우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저희 광명은 행정지경입니다. 행정지경이고 저희가 좀 독특합니다. 제가 계장입니다.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은 없는데 검토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재생법에 보면은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이제 센터장이 이제 부시장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려고 하면은 총괄 코디네이터나 센터장이 그 정도 연배, 경력, 경험, 어떤 연륜이 있어야만 행정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께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제 불완전한 부분이 많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대신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의 권한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산 세우고 제가 의원들 설득하러 다니고 그 세운 것들을 가지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른 팀장들이 저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활동가들의 이상, 뭐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총괄 코디네이터 교육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이미 이제 우리가 4년 5년간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현장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활동가들,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그 대학에서 시행하는 그런 교육보다도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세 번째는 좀 이제 이거는 좀 우리 그 센터에서 스스로의 좀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시 재생과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센터장으로서 혹은 내가 그 도시 재생을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정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는 만큼 법규를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아는 만큼 제도를 알아야 되고요. 저를 찌르면은 도시재생에 뭐가 있고 이 얘기가 쭉쭉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옆에 그 다른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와야 되는 거고요. 행정이 뭔가 이제 의문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 와야 돼요. 요즘 시군 평가 되게 많은데 시군 평가 여러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에 3분의 2 이상을 센터에서 책임져 주면은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적 역량을 키울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되는 게 아니고 행정하고 막 말로 싸우지 않죠. 뭐 이렇게 어떤 기싸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실력으로 싸워야 되고요. 그만큼 행정과 주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권한도 주고 검토권도 주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직용에 대한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합니다. 뭐 재단법인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아니면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명센터장님. 좀 기다리세요. 우리 광명 황종대 센터장님.
광명의 황종대 센터장님 좀 말씀해 주시는데 좀 종합적으로 활동가 네트워크에 대한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기조 발달을 해주셨고 지금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계속 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임재현 감사님 조금 정리 네.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죠. 이제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예. 이런 걸 정리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사실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이제 데이터들 설명을 드리느라 마음이 급해가지고 조급해서 그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다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못 드렸는데요. 뭐 정리라기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안정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32세에 시작해서 20년간을 활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32, 셋 정도부터 이제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청년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뭐 누가 봐도 중년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 현장에 나와서 고민을 했던 가장 큰 고민들이 이 사회가 어떤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 뭐 주민공동체나 마을 만들기, 또 저 역시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늘 고민했던 지점들이 그거였습니다. 왜 이 사회는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실패를 한 번 하면 좌절해야 하는가였는데 사실 저도 좋은 기회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한 지역을 맡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 현장 갔을 때도 사실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나는 이렇게 바꿀 거야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갔지만 현장에서 되게 좌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장 큰 것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일단 팽배하고 서로 많이 믿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가 사실은 핑퐁 게임 혹은 눈치 게임을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런 실패할 수 있는 기회,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 도시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뭔가 실패해도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런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이 한 번 실패하면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실패하고 또 재도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좀 이 지역 주민 그리고 행정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구조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첫 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작곡 곡을 쓰는 일을 쭉 해왔었는데 30대 처음 지역에 들어가서 연대의 경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일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이 활동가 네트워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지역의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끝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네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사실은 저희가 이거 워크숍 시작할 때 한 20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얼마나 할지 이렇게 시계를 계속 보고 있지만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큰 얘기들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태현 센터장님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도시재생 영역하고는 꼭 필요하지만 지금 다른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황종대 센터장님이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여수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상생나무가 민간 위탁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뭐 공공직영이냐 또는 뭐 공설민영이냐 뭐 민간 위탁이냐 뭐 장단점들이 있지만 사실은 사경센터 여수를 설계할 때 저는 이제 민간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공공으로 들어갔을 때 한계들을 들었던 것들을 경험으로 민간 위탁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이 민간의 좀 자율성과 계획들을 가지고 좀 끌고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때 고민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 사경센터의 센터장을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위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누구랑 파트너를 맺을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6급으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높은 위상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행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계를 했던 거고, 그걸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는 최소한 뭐 개정 과장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넘어서 국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남의 사회적경제 광역 지원 체계를 봤을 때 센터장이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의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반발짝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수센터 설계를 할 때 최소한 이제 그런 정도의 설계들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우리 황정대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역량, 전문성, 그러니까 뭐 주민이든 기업이든 또는 뭐 팀장 얘기하든 뭐 과장 얘기하든 국장 얘기하든 그게 우리의 전문성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행정에 직접적으로 공공에서 운영을 했을 때의 장점은 행정 문서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파트너십을 맺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랄지,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 체계 안에서의 공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민간 영역에서 그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 그게 아마 활동가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또 제가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들을 조금 더 저는 이제 민간에 있으면서 제안을 했고, 민간 위탁으로 3년은 어찌됐든 보장을 받고 직원들의 위상들을 설계하고 저희 이제 연구원들 뭐 팀장들한테도 제발 본인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응대할 때의 좀 위상을 의식적으로 좀 높여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역량들을 쌓아가는 노력들, 저는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지금 뭐 지정 토론으로 나오셨던 이 플로어에 앉아 계셨던 분이시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은 다 우리가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뭔가를 앞에서 좀 끌어주고 앞에서 좀 마당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됐든 이 도시재생 활동가 네트워크가 이런 워크숍을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조금 책임감을,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안정희 이사장님은 어떻게 됐든 이번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1부, 2부, 3부에 걸쳐 가지고 이런 정책 워크숍을 준비하셨을 적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국토부와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일부 정책 세미나의 일부에는 활동가의 위상, 역할 이런 부분이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행정가 활동가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진행되는 3부에서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 도시재생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내일까지 이 정책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되고, 안정희 사장님은 제가 좀 당부 아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가 네트워크가 조금 중추적인 역할을 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정책 세미나 예,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